저는 박문석, 올해 72입니다. 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합니다. 사위는 저를 마치 거지처럼 취급합니다. 장인어른처럼 살기 싫어서요. 가난한 게 죄예요. 딸은 그런 남편 앞에서 눈물만 흘립니다. 하지만 사위는 모릅니다. 이 시장 상가 건물이 제 겁니다. 곧 들어설 대형 쇼핑몰 부지도 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낡은 조끼 안에 숨겨진 비밀을.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일요일 오후 2시. 딸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 일요일에 오세요. 그래, 알았다. 저는 시장에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합니다. 구두 수선, 옷 수선. 하루벌이 3만 원에서 5만 원. 그게 제 일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낡은 옷을 입으니까요. 40년 된 회색 조끼. 때가 타고 색이 바랬습니다. 안감이 해져서 실밥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끼를 버리지 못합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손수 꿰맨 조끼입니다. 15년 전 아내가 돌아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여보, 이 조끼 마지막으로 수선해 줄게. 괜찮아. 그냥 입을게. 아니야. 내가 해줄게. 마지막으로. 아내는 병든 몸으로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떨리는 손으로. 여보, 이 조끼 입고 검소하게 살아. 알았어. 우리 지수도 그런 사람 만나게 해줘. 그럴게. 이 조끼가 당신 지켜줄 거야. 아내는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후 15년간 이 조끼를 줄곧 입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을 잃지 말자. 그리고 조끼 안감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주머니. 그 안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하지만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딸 집으로 갑니다. 강남 아파트 30평. 고급 단지입니다. 경비가 저를 봅니다. 어디 가십니까? 1502호 갑니다. 사위 집이요. 들어가세요. 경비 눈에 경멸이 담겼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이 아파트에.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익숙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낡은 조끼, 해진 바지, 찢어질 듯한 구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 갑옷이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딸 이름은 지수. 35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구두를 벗으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세요. 사위였습니다. 최민재. 39입니다. 중견 건설회사 이사입니다. 아직 신발 벗지 마세요. 뭐? 저기 앉으세요. 현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왜? 신발이 너무 낡아서요. 카펫이 더러워질까봐. 여보. 딸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잖아. 저 구두 보라고. 흙 묻었어. 저는 구두를 봤습니다. 조금 묻었습니다. 시장 바닥이 더러우니까요. 괜찮다. 여기서 벗을게. 현관에서 벗었습니다. 양말에 구멍이 났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나왔습니다. 사위가 코웃음 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딸이 알려줬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장인어른 오셨는데 양말에 구멍. 진짜 거지네. 친구들이 답했습니다. 불상. 장인어른 해외 사업하신다며? 거짓말 실은 시장 수선집. 헐 대박. 사위는 웃으며 문자를 받습니다. 저는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낡은 옷, 구멍난 양말, 해진 구두.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조끼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위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요리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금방 할게요. 천천히 해. 30분 후.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드세요. 고맙다. 사위가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반찬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찬이요. 이런 거 먹어요? 우리 애들 교육비가 얼만데. 여보, 무슨 소리예요? 애들 국제학교 다니는데 이런 짠지 같은 반찬을. 제가 가져온 김치를 가리켰습니다. 시장에서 산 김치였습니다. 아이들 입맛에 안 맞아요. 다른 거 주세요.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알았어요.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다른 반찬을 꺼냈습니다. 저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사위가 저를 봤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떻게 사세요? 뭐,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세요? 저는 절대 장인어른처럼 살기 싫어서요. 민재야, 딸이 소리쳤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아버지 앞에서 무슨 소리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장인어른, 기분 나쁘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가난하게.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래, 잘 먹었다. 벌써 가세요? 응. 바쁘다.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딸이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괜찮아. 남편이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알아. 걱정 마. 구두를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들렸습니다. 사위 목소리. 다음엔 좀 깨끗하게 입고 오시라고 해. 우리 체면도 있고. 딸이 우는 소리.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싸우는 소리. 당신 미쳤어?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뭐? 사실이잖아. 사실이면 뭐?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 난 못 참겠어. 저런 거지 같은 장인. 거지? 그래, 거지. 낡은 옷에 구멍난 신발. 뭐 달라?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가난한 게 죄야. 뭐? 내 커리어에 도움 하나 안 되는 처가. 지긋지긋해. 당신 정말.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장인어른이 시장에서 수선집 한다고? 창피해서 못하겠어. 그럼 거짓말했어? 당연하지. 해외에서 사업한다고 했어. 너무하네. 뭐가 너무해. 난 이렇게 살기 싫다고. 쾅. 문 닫는 소리.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그런 남자한테 시집 보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선집 2층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삽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조끼를 벗었습니다. 안감을 받습니다. 아내가 손수 만든 비밀 주머니.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4본. 시장 3층 상가 건물 소유자 박문석. 대치동 토지 500평 소유자 박문석. 역삼동 토지 300평 소유자 박문석. 총 자산 가치 약 200억 원. 저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30년 전 저는 작은 의류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시장 상가를 샀습니다. 강남 땅을 샀습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10배, 20배.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검소하게 살아요. 왜?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딸도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 만날까봐 무서워요. 그럼, 그냥 이렇게 살아요. 검소하게. 사람 보는 눈 가지고 살게요. 알았어. 이 조끼를 입어요. 우리가 처음 시장 시작했을 때 입던 거. 낡았는데? 그게 좋아요. 겉모습에 속지 않는 사람 만날 수 있게.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딸 지수는 대학에서 최민재를 만났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말도 잘했습니다. 지수야, 나랑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딸이 좋아했습니다. 아빠, 민재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척 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사업 망했어. 네. 이제 수선집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민재에게도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사업 실패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렵게 살 것 같습니다. 최민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세요? 지수랑 결혼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지수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눈이 흔들렸습니다. 결혼은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1년, 2년. 하지만 3년째부터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엔 못 오시는 게. 왜? 제 친구들 오거든요. 좀 창피해서.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무시합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저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지. 서류를 다시 조끼 안감에 넣었습니다. 조끼를 입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다음 날.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아저씨, 이 구두굽 좀 갈아주세요. 네, 이틀 후에 찾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먹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왔습니다. 사장님, 점심 드세요? 네. 이거 좀 드세요. 제가 해왔어요. 밑반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장사하는 건데요. 아닙니다. 월세 깎아주셔서 감사해요. 괜찮습니다. 저는 시장 상인들을 30년간 도왔습니다. 월세를 시세보다 30% 싸게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상인들은 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물주인 줄 모릅니다. 관리회사를 통해 운영하니까요. 그저 좋은 사장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어르신, 저 민재 친구 정훈입니다. 민재는 우리 지수와도 알고 지내던 친구입니다. 아, 그래. 어쩐 일이야? 혹시 민재 요즘 어떤가요?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게 걱정돼서요. 무슨 일인데? 민재가 요즘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빚을 내서. 제가 말렸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래. 혹시 장인어른께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걱정됐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네, 아빠. 남편 요즘 어때? 괜찮은데요? 투자 같은 거 하니? 어떻게 하셨어요? 친구한테 들었어. 네. 주식이요. 많이 하니?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심하라고 해라. 네. 불안했습니다. 저 인간이 뭘 하고 있는 거지? 2주 후. 밤 10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민재가. 무슨 일이야?
빚쟁이들이 집에 왔어요. 뭐, 투자 실패했대요. 사채까지 썼대요. 얼마? 3억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어디니? 집이요. 무서워요, 아버지. 내가 갈게. 급히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딸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 내가 왔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장인어른, 무슨 일이야? 투자 실패했습니다. 얼마? 3억입니다. 어떻게? 주식이요. 미수거래했는데 폭락했습니다. 사채도 썼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미쳤구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구나. 나한테 얼마 받을까? 다음 날 아침, 사위가 전화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뵐 수 있을까요? 오너라. 수선집으로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게, 오래된 재봉틀, 좁은 공간,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앉아라. 네.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장인어른, 도와주세요. 돈? 네. 얼마? 3억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3억? 네. 그래야 빚을 다 갚습니다. 나한테 3억이 어딨니? 하지만 이것 봐라. 통장을 꺼냈습니다. 내 전 재산이다.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잔액 500만 원. 사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 장인어른,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다. 500만 원으로 뭘 하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게 내 전부다. 말도 안 돼. 믿기 싫으면 말고. 장인어른. 일어났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위가 받았습니다. 받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지금 나랑 장난하세요? 장난 아니다. 500만 원? 이게 뭐 하는 돈이에요? 내 차 타이어 값도 안 됩니다. 그럼 필요 없으면 돌려줘라. 아니, 그게 아니라.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사위가 통장을 쥐었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건 너무 적습니다. 내 형편이 그렇다. 예. 사위가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봤습니다. 사위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입이 움직였습니다. 거지 같은.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날 밤, 사위는 술집에 갔습니다. 강남 고급파였습니다. 친구 3명을 불렀습니다. 야, 오늘 내가 쏜다. 진짜? 빚 갚았어? 아니, 장인어른한테 받았어. 얼마? 500만 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겨우 500? 그게 다야? 응. 거지 같은 노인네가 이게 전 재산이래. 진짜 가난하구나. 그러니까 500만 원이 전 재산이래. 말이 돼? 근데 그걸 받아왔어? 안 받으면 바보지. 일단 받는 거야. 그래도 오늘 술값은 되겠네. 그래, 오늘 실컷 마시자. 이 돈 어차피 빚 갚기엔 한참 부족해. 소주를 시켰습니다. 양주도 시켰습니다. 야, 이거 얼마야? 한 150만 원? 오케이, 오늘 다 쓰자. 미쳤어. 안주도 비싼 것으로 시켰습니다. 킹크랩 주세요. 네, 손님.
80만 원입니다. 카드. 새벽 2시. 술집을 나왔습니다. 계산 187만 원. 사위는 카드를 긁었습니다. 장인에게서 받은 통장의 카드.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잔액 313만 원. 친구가 물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어차피 빚 갚기엔 부족해. 그럼 그냥 써버려. 어차피 3억 갚아야 하는데 300만 원이 뭐가 중요해? 그래야겠네. 어차피 장인 어른한테 더 받아야 하는데. 더 있어? 없을 리가. 숨기고 있을 거야. 그럴 것 같은데. 시장에서 수선집 파는데 딱 500만 원? 말이 안 되지. 그러게. 숨긴 돈 있을 거야. 다음 날. 사위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매장. 이 넥타이 주세요. 네, 손님. 35만 원입니다. 카드요. 이 구두도요. 45만 원입니다. 카드. 셔츠 2장. 68만 원입니다. 카드. 남은 돈 165만 원. 그것도 며칠 만에 다 썼습니다. 술값, 옷값, 유흥비. 일주일 후. 통장 잔액 3만 5천 원. 500만 원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빚은 그대로. 3억.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 김 사장이 봤습니다. 술집에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사위분이 어제 강남 고급바에서 술 드시던데요. 그래. 엄청 비싼 양주 시키시던데요. 제가 옆 테이블에 있었거든요. 알았네. 고맙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보고만 있어. 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사흘 후. 저녁 8시.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술에 취했습니다. 장인어른. 왜 그래? 500만 원 가지고 뭘 하라고요? 이자도 안 갚아집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더 주세요. 없다고 했잖니. 거짓말. 뭐? 장인어른 돈 있잖아요. 없어. 숨긴 거 있잖아요. 미친 소리 마라. 이 노인네가 다가왔습니다.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돈 내놔요. 나라. 숨긴 돈 내놔.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재봉틀에 부딪혔습니다. 으윽. 조끼가 찢어졌습니다. 40년 된 조끼. 아내가 마지막으로 꿰맨 조끼. 찢어진 안감 사이로 서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보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이 노인네가 돈도 없으면서 왜 살아? 재봉틀을 걷어찼습니다. 쾅. 가난뱅이 주제에 선반을 밀었습니다. 와르르. 물건들이 떨어졌습니다. 실, 바늘, 천. 장인어른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뭐? 지수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아니었으면 내 커리어가 이렇게 안 됐어. 그만해라. 친구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처갓집 가난하다고 놀려요. 거지 같은 장인 때문에 내가 무시당한다고. 너. 죽어야 할 사람은 저 빚쟁이들이 아니라 장인어른이에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민재야. 지수. 당신 미쳤어? 달려왔습니다. 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피나요.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재봉틀에 부딪혀서 딸이 사위를 봤습니다. 당신, 정말. 지수야, 이건. 당신 정말 최악이야. 내 말 들어봐. 이제 끝이야. 뭐? 이혼하자. 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피가 나잖아요.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5반을 꿰맸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따라왔습니다. 2층 방에 누웠습니다. 딸이 옆에 앉았습니다. 찢어진 조끼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조끼. 응. 엄마가 마지막으로 꿰매주신 거죠? 그래. 죄송해요. 괜찮아. 딸이 조끼를 만졌습니다. 찢어진 안감. 그 사이로 서류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 그거. 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응. 시장 건물이 아버지 거예요? 그래. 대치동 땅도? 응. 200억? 그쯤 될 거야.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 보려고. 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돈 보는 사람인지, 사람 보는 사람인지. 아버지, 결과는 나왔어. 저 인간은 돈밖에 몰라. 제가 잘못 봤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엄마랑 약속했거든. 검소하게 살면서 사람 보는 눈 잃지 말자고. 이 조끼가 나를 지켜줬어. 겉모습에 속지 않게. 딸이 조끼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혼해라. 네. 이미 결심했어요. 잘했어. 그날 밤, 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저 인간의 본색을. 일주일 후, 딸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사위 집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사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응. 아버님도. 저를 봤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다시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서명해. 지수야, 나 진짜 잘못했어. 서명하라고. 제발. 한 번만.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한 짓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진심이야, 정말. 당신 진심은 돈이잖아. 뭐? 우리 아빠 돈 없으니까 저렇게 대한 거잖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지수야. 우리 아빠 무시한 벌, 당신 인생으로 갚게 될 거야. 뭐? 두고 봐. 당신 혼자 어떻게 되나. 딸이 돌아섰습니다. 저도 따라 나왔습니다.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잘했어. 진짜 이게 맞는 거죠? 그래, 잘한 거야. 고마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이제 산막이 시작된다. 한 달 후, 딸과 저는 제 방에서 살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익숙한 목소리. 철수야? 네, 형님. 강철수. 제 옛 동업자이자 친구. 30년 전 함께 장사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투자했고, 철수는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중견건설사 대표입니다. 잘 지내시죠? 그럼. 너는? 저도 잘 지냅니다. 그런데 형님. 응? 이번에 대형 쇼핑몰 짓는 거 아시죠? 알지. 형님 땅이 핵심 부지더라고요. 그래. 매각 생각 없으세요? 아직. 그럼 언제쯤? 좀 더 기다려 볼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왜?
형님 사위 되는 사람 아세요? 최민재. 안다. 그 사람이 저희 회사랑 거래하려고 하는데. 거래? 네. 근데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소문? 빚이 많대요. 3억 넘게. 그래. 혹시 형님 아세요? 조금. 그럼 제가 거래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내 판단에 맡긴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일주일 후, 최민재는 강철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강철수 회사와 거래하면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빚도 갚을 수 있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대표님 사무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강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강철수가 명함을 받습니다. 최민재 이사님? 네. 혹시 장인어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장인어른 성함요. 박문석입니다. 강철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박문석 형님 사위시네요. 네. 형님이랑 친합니다. 아, 그러세요? 최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이 사람이랑 친구. 형님 잘 계시죠? 네, 잘 계십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예. 모르세요?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무슨 말씀이신지. 강철수가 웃었습니다. 형님이 숨기셨나 보네요. 네. 강철수가 설명했습니다. 형님이 시장 상가 건물주인 거 모르셨어요? 네. 3층짜리 건물이요. 형님 거예요. 그럴 리가. 그리고 이번에 들어설 대형 쇼핑몰. 네. 핵심 부지 땅 주인이 형님이에요. 뭐라고요? 대치동 500평, 역삼동 300평. 다 형님 땅이에요. 최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총 자산 가치가 200억쯤 될 겁니다. 200억? 네. 보수적으로 잡아둬요. 말도 안 돼요. 왜요? 장인어른이 수선집 하시는데. 그거야 취미로 하시는 거죠. 취미? 네. 형님은 원래 검소하게 사세요. 사람 보는 눈 키우려고 일부러 그러신대요. 사람 보는 눈? 네. 돈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 거르시려고. 최민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님, 그럼. 네. 제가 거래 제안 드린 건. 아, 그거요? 강철수가 서류를 받습니다. 형님한테 연락 왔어요. 네. 절대 당신이랑 거래하지 말래요.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형님 말씀 거역 못해요. 잠깐만요. 대표님, 나가보시죠.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최민재 이사님 나가주세요. 대표님, 나가세요. 최민재는 끌려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장인이 200억 자산가. 시장 건물주. 대형 쇼핑몰 부지 주인. 내가 뭘 한 거야. 폭행했습니다. 욕했습니다. 거지 같은 노인네라고 했습니다. 가게를 부쉈습니다. 500만 원을 받아서 일주일 만에 술값으로 날렸습니다. 그 노인이 200억 자산가였습니다. 아,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는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다시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는 또 바뀌었습니다. 제발. 지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전화했어?
지수야, 장인어른 전화번호 좀. 왜? 급해. 제발. 안 가르쳐줘.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뭐 했는데?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제발. 장인어른께 사과하게 해줘. 안 돼. 지수야.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후. 최민재는 빚쟁이들에게 쫓겼습니다. 최민재, 어디 있어? 돈 내놔. 도망쳤습니다.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숨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최민재는 과일 가게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저씨, 숨겨주세요. 과일 가게 주인이 받습니다. 당신 박 사장님 사위. 네. 아시면 도와주세요. 나가. 네. 나가라고. 왜요? 박 사장님이 그러시더라. 당신 도와주지 말래. 뭐? 나가. 박 사장님이 누군데요? 우리 건물 주시지. 30년간 월세 깎아주시고 어려울 때 돈 빌려주시고. 건물주? 당신 장인어른이 이 시장 건물 주인이야. 몰랐어? 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옷가게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좀 숨겨주세요. 옷가게 주인이 받습니다. 당신, 박 사장님 사위죠? 네. 안 돼. 왜요? 박 사장님이 당신 도와주지 말래요. 우리 건물 주시거든요. 건물주. 월세도 싸게 받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어요. 그분 말씀은 절대예요. 제발. 나가요. 정육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박 사장님 사위구만. 나가. 우리 건물 주시고 은인이야. 생선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박 사장님이 말씀하셨어. 건물 주시니까 우리가 따라야지. 나가. 반찬 가게, 떡집, 꽃집. 모든 가게가 거절했습니다. 최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시장 전체가 장인어른 건물이구나. 모든 상인이 장인어른 사람들이구나. 박문석은 30년간 시장 상인들을 도왔습니다. 건물 월세를 시세보다 30% 싸게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 없이. 상인들은 박문석을 존경했습니다. 박 사장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최민재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폭행한 노인이 시장 전체의 은인이자 건물주였습니다. 자신이 무시한 그 노인이 200억 자산가였습니다. 빚쟁이들이 잡았습니다. 잡았다. 이 새끼.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맞았습니다. 돈 내놔. 없어요. 이 새끼가. 또 맞았습니다. 최민재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일주일 후. 최민재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수선집을 찾았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영업 종료. 장인어른. 계세요. 두드렸습니다. 쾅쾅쾅. 장인어른.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박문석 어르신 안 계세요? 안 계시는데요. 언제 오세요? 모르겠는데요. 요즘 안 나오세요. 전화번호 아세요? 알아도 안 가르쳐 줘요. 왜요? 박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당신한테 절대 알려주지 말래요. 제발, 좀. 안 됩니다. 박 사장님은 우리 은인이세요. 30년간 이 시장 지켜주신 분이에요. 당신이 그분한테 뭘 했는지 다 알아요. 폭행하고 욕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왜 당신을 도와줘요? 나가세요. 최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 사람 박 사장님 사위 아냐? 맞아. 박 사장님 폭행한 사람. 인간 쓰레기네. 200억 자산가한테 그렇게 했다며? 바보 아냐? 장인어른이 그렇게 부자인 줄 몰랐대. 겉모습만 보고. 자업자득이지. 최민재는 울었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2개월 후. 최민재 집 앞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경매 공고. 3억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 시세 15억. 경매 시작가 10억.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최종 낙찰가 12억. 낙찰자 박지수. 최민재는 몰랐습니다. 박지수 명의였지만 실제 돈은 제가 냈습니다. 딸을 위해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3개월 내 퇴거 요망. 최민재는 전화했습니다. 지수야. 뭐? 아파트가 4명의로 낙찰됐다던데. 응. 어떻게? 아버지가 사주셨어. 뭐? 당신 몰랐어? 우리 아버지 부자야. 200억? 어떻게 알아? 강철수 대표한테 들었어. 그래. 시장 건물도 아버지 거고 쇼핑몰 부지도 아버지 땅이야.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나가. 지수야, 우리 다시 합치자. 싫어. 제발, 장인어른께 사과하게 해줘. 안 돼. 왜?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한 짓 생각해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진심이야. 거짓말. 당신이 원하는 건 아빠 돈이잖아. 아니야. 됐어. 이제 끝이야.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최민재는 회사에 갔습니다.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 들어와. 네, 부장님. 앉아. 앉았습니다. 최 이사, 회사 그만둬야겠어. 네. 이사회 결정이야.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강철수 건설과 거래 무산됐잖아.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빚 문제도 있고. 알고 계셨습니까?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장인어른이 200억 자산가인데 3억 빚을 못 갚는다고? 그건 소문 다 퍼졌어. 장인어른 무시하고 폭행까지 했다며? 죄송합니다. 이번 주까지만 나와. 부장님, 나가봐. 최민재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수군댔습니다. 쟤 잘렸대. 당연하지. 장인어른이 200억 자산가래. 근데 몰랐대. 바보 아냐?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대. 자업자득. 최민재는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7년 다닌 회사. 이사까지 올랐던 회사.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경비가 카드를 회수했습니다. 카드 반납하세요. 네. 건물을 나왔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다시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 달 후. 최민재는 지수를 찾아갔습니다. 수선집 2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왜 왔어? 지수야. 돌아가. 한 번만 얘기하자. 할 얘기 없어. 제발.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일어나. 장인어른께 사과하고 싶어. 안 돼. 제발. 한 번만.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뭐 했는데? 미안해. 폭행했잖아. 가게 부쉈잖아. 잘못했어. 거지 같은 노인네라고 했잖아.
제발. 왜 죽지도 않고 사냐고 했잖아. 지수야. 500만 원 받아서 일주일 만에 술값으로 탕진했잖아. 그것까지. 다 알아. 시장 상인들이 다 봤어. 이제 와서 사과? 우스워. 진심이야. 거짓말. 당신 진심은 돈이야. 아니야. 너를 사랑해. 거짓말하지 마. 지수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최민재가 문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손 치워. 제발, 그만하게. 제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조끼가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최민재는 정장 입은 저를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일어나게.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일어나라고 했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무릎 꿇는 건 내 앞이 아니야. 네. 자네가 무릎 꿇는 건 내 돈 앞이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 앞이 아니야. 장인어른. 내가 가난했을 때 자네가 뭐라고 했나? 거지 같은 노인네. 죄송합니다. 왜 죽지도 않고 사냐고 했지. 제가 미쳤습니다. 아니야. 자네는 정신이 멀쩡했어. 네. 그게 자네 본성이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여유 있을 때 본성이 나오는 게 아니야.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오지. 자네는 궁지에 몰려서 나를 폭행했어. 죄송합니다. 500만 원 받아서 일주일 만에 술값으로 썼지. 그건 시장 상인들이 다 봤어. 강남 고급바에서. 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자네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고 싶었어. 빚 갚는 데 쓸까? 딸한테 줄까? 아니면 자기 유흥비로 쓸까? 죄송합니다. 결과는 나왔어. 자네는 끝까지 돈밖에 몰라. 박문석이 조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조끼 보이나? 깨끗한 정장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낡은 조끼 안 입어. 40년간 입었지. 아내가 마지막으로 꿰매준 조끼. 아내가 그랬어. 이 조끼 입고 검소하게 살라고. 사람 보는 눈 잃지 말라고. 그 조끼가 나를 지켜줬어. 겉모습에 속는 사람들 걸러냈지. 장인어른. 자네가 그 시험에 떨어진 거야. 이제 조끼 벗었어. 시험이 끝났으니까. 제발. 자네는 사람 냄새를 맡을 줄 모르는 괴물이야. 아닙니다. 돈만 보는 괴물. 제발. 내 딸한테 가까이 오지 마. 장인어른. 안 그러면 고소하겠네. 폭행죄로. 가게 기물 파손죄도 추가하고. 알겠습니다. 최민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저와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박문석은 이제 낡은 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정장. 당당한 모습. 숨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사위를 시험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지수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최민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 달 후. 최민재는 구속됐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 사기, 폭행, 여러 혐의였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최민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집행유예는 없다. 망치 소리. 쾅. 최민재는 교도소로 갔습니다. 독방이었습니다. 좁은 공간. 차가운 바닥.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3년 후.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선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건물 관리를 했습니다. 세입자들을 챙겼습니다. 박 사장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려우면 말씀하세요. 네. 사위를 시험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실패. 하지만 딸을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수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고맙다. 둘이 옥상에서 먹었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버지. 응? 행복하세요? 그럼. 너랑 함께 있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다행이다. 둘이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시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하십시오. 겉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낡은 옷을 입었다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검소하게 산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기억하십시오. 진짜 부자는 숨어 있습니다. 진짜 권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심판은 조용히 찾아옵니다.